11월 2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월 22일 외교부에서 19차 당대회 설명 결과 설명을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월 22일 외교부에서 19차 당대회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허이팅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과 면담합니다. 두 분은 한중관계, 중국 국내 정세, 북핵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허이팅 상무부교장 일행은 1차관 면담 이외에도 국회 부의장 예방, 여야 지도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5차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1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됩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사이버 외교 세션에서의 연설을 통해 최근 국제 안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해 2011년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에서 제3차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1월 27일 월요일 서울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 차관과 한러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11월 27일 같은 날 윤승구 차관보는 마르굴로프 차관과 제17차 한러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18년, 2019년 양국 외교부 간 교류 계획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르굴로프 차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발다이 클럽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외교부는 현 방위비 분담 협정이 내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운영을 11월 20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동 TF는 방위비 분담 협상 정부 대표와 부대표를 비롯하여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어제 중국 특사가 이제 방북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농당위원장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외교 당국이 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지영 기자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지난번 브리핑에서 좀 입장이 모호했었던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입장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한미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미는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브리핑 당시 기자분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한 방향에서 미치기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테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우회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은 분명한 테러 행위라고 봅니다. 네. 연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해서 가능하면 대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은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낸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 방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청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기를 바란다.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고, 그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해당국이 IOC를 통해서 참가 신청서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브리핑 때 제가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회담 뒤에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밝힌 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여쭤봤는데 한번 유보를 하셔서요. 좀 입장이 정리가 되셨는지. 네.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여 사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교류 협력 등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 궤도로 회복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에이펙 계기에 우리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과 아세안 계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10월 31일 발표한 공동의 인식과 합의에 대해 정상 차원의 평가와 재확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간 경제, 문화, 관광 등 실질 분야 협력을 복원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네.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던데 이 내용이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근본 미국의 조치가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방위비 협상 관련 TF가 조성됐다고 했는데 혹시 실무진 명단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실무진 명단이요? 네.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